백꽃살 보겠습니다. 백꽃살. 백꽃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는 거 이렇게 생각나죠. 백꽃살. 하얀 호랑이라고 하잖아. 하얀 호랑이. 하얀 호랑이인데 대자가 붙은 것은 이제 살이 크다는 거죠. 흉한 게 크다. 그런데 백호. 백호는 자, 이 백자는 뭐죠? 흰 백자죠. 흰 건 뭐예요? 우리가 흰 거는 오행배석도에서 서쪽이고 뭐다? 금에 속한다 그랬어요. 금에 속한다. 그렇죠? 동은 뭐다? 청색. 그 다음에 남은 청색이고 목이고 남은 뭐다? 빨간색이고 뭐죠? 적색이고 불이고 화고 그 다음에 서쪽은 이 금이고 뭐죠? 흰색이죠. 흰색, 백색이고 금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은 흑자죠. 검은 흑자. 검은색이고 뭐다? 수고. 우리가 오행배석도로 배웠죠. 그래서 백고대살은 말이냐면 하얀 거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다. 서쪽은 뭐다? 금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 이야기할 때 금사주가 어떻다? 금은 뭐다? 숙살직권이 있다고 그랬죠. 숙살직권. 남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금이 뭐예요? 도끼죠. 도끼. 이건 칼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백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흰백자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백호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의 사신 중에 하나다. 현무가 북쪽이죠. 주작은 남주작, 현무는 북현무, 좌청룡이니까 이거는 뭐죠? 동, 서, 그쵸? 동쪽에 청룡, 남주작, 북현무, 서쪽에 백호 이렇게 되죠. 사신 중에 하나로 백호는 백색은 서쪽을 의미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서쪽을 의미하고 서쪽과 금을 의미한다. 백호쌀은 역학의 한 종류인 구성학과 기문둔갑에서 사용하는 구궁도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구궁도를 만들어 놓고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에 들어가는 것만 모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갑자, 을축, 비영인, 정면, 무진, 기사 이런 식으로 나간 것 같아요. 구궁도에서 유래되었다. 오행 중에 금은 숙살지기를 의미하고 앞에서 얘기했죠. 백호는 이를 추호에 망설임 없이 결행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킨 오랑이는 살벌하다. 이러한 살벌함을 표현하는 신살이 백호대살이다. 그렇죠? 백호살은 백호대살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자를 붙인 이유는 그만큼 흉살 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참고로 보는 겁니다. 자, 백호도살의 구성을 보면 구궁법에 의해서 표출되는데 백호라는 용어는 역경의 육수 중에서 나온 것이다. 갑을 먹은 뭐다? 청룡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병정화는 주작, 남주작, 기토는 구진, 중앙, 기토는 등사, 그 다음에 신금은 백호, 임계수는 현무. 그래서 동남, 서, 북 이렇게 있고 중앙에 무토, 기토가 있다. 그래서 육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6개 동물이죠. 이게 동물 숫자잖아요. 동물인데 자, 청룡, 푸른 용,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 6가지의 동물 중에서 경금은 백호라고 하는 것이 금이 가을이고 만물을 말려 죽이는 숙살직권과 병약지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궁도를 보면은 자 이렇게 구궁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런 식으로 60개를 돌리다 보면 여기에 오공에 모이는 게 있어요. 무진, 정축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백호사라고 한대요. 이 오공에 묶여 있는 거를. 그래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궁도에서 이 나온 것이다. 백호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자, 옛날 같으면 길 가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저기 중국의 헤이룽성인가 거기에 백두산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야죠. 개 진드 그 마을 나타나서 개도 막 물고. 근데 어쨌든 호랑이 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말이 큰 욕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의외의 사고, 교통사고, 산액, 예측할 수 없는 흉사, 총상, 비명행사, 요절, 자살, 급사, 변사 등을 얘기한다. 흉사는 다 이야기해놨어요. 지금 큰 살이죠. 백호라는 글자에서 백이라는 것은 금을 의미하고 금은 살로도 숙살직권이라고 했죠. 백호는 원래 횡액과 급사, 질병과 살생을 주관하는 동물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백호살이냐 할 때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갑을 병정 기토는 없네요. 경도 없고 신금도 없고 임술과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가 없고 경금도 없고 신금도 없고 이것만 지금 백호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가 진술, 충미, 토해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땅 위에서 비명 행사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런 경우만 백호살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병신일 줄 알아서 없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될 텐데 외울 게 너무 많죠. 지금 신살은. 백호살은 자평 명리와는 연관이 없고 기문등갑의 구궁과 연관이 되어서 나온 살인데 신살인데 육식갑자 자체에 살이 붙은 것을 말하고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 이에 해당한다. 사주 내 기둥 어디에 있어도 작용이 되며 이것은 역시 일주, 시주, 월주, 연수 순으로 작용이 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주에 어느 것에 해당돼도 돼요. 그러면 저는 병호 없죠. 병호 없고 그 다음에 있네요. 아우 저 백호살도 있네요. 병호, 을미, 병신, 경인이기 때문에 을미가 있네요. 여기 을미가 저한테는 백호살이네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병신, 그 다음에 없죠. 나머지는 자 이게 백호살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된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여기에 해당되는데 저는 을미에 해당되는 게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백호살은 다른 신살과 달리 자기와 직접 연관된 직계가족뿐 아니라 자기 윗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남자의 경우는 처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자기의 친족만 해당하고 여자의 경우도 친족 쪽만 관련있다. 그래서 이 남과 여가 결혼했다더라도 이 백호살은 자기 직계가족만 의미한다는 거죠. 자기 직계가족. 그래서 여자는 자기 친정 쪽, 남자는 자기 윗대. 처가 쪽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백호살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독특하죠? 자, 백호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볼게요. 백호살이 어떤 작용? 물론 안 좋은 작용을 하겠죠. 어떤 안 좋은 작용을 하냐? 자, 흉살. 건강하다면 왕한 육지는 백호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왕한 육지는 자, 왕하고 건강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백호살이 하나부터 두 개일 때 더 강하고 형충파에 만나면 더 나쁜 작용하고 백호살끼리 형이나 충은 그 작용이 배가 되고 충이나 파가 있으면 살이 없어지고 합이 오면 작용이 좀 약해진다. 충이나 파가 있으면 살이 없어지고 합이 오면 작용이 약해진다. 궁합을 볼 때 백호살끼리 만나야 흉이 감소된다. 자, 육신의 상태가 약하면서, 자, 신약하면서, 그 맞죠? 상태가 약하면서
뿌리도 없고 백호살이 껴있다면 더 나쁘겠죠, 당연히. 그렇죠? 신약한데 백호살 있으면 더 나쁠 거고, 백호살이 아니라도 신살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사주에 백호대살이 3개 이상 있으면 오히려 흉이 길성이 되면 뭔가 큰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백호대살 일주인 경우 백호대살 일주를 만나면 흉이 길성이 된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안 좋은 걸 만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어느 육신의 백호살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데, 남자의 경우 갑진, 을미일주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차가 음독자살하거나 산액을 겪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일주는 아니죠. 갑진이라든가 을미일주가 비견겁제가 많으면, 그럴까요? 자, 갑진, 을미. 이게 지금 재성이죠? 재성입니다. 재성을 깔고 앉았어요. 근데 여기 뭐 비견겁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비견겁제가 많으면 극을 하죠. 재를 극을 하죠. 그러니까 진토와 미토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재성이. 비견겁제가 옆에 다 있어서 극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많으면 차가 음독, 차가 견딜 수가 없어요. 시댁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산액을 겪을 확률이 높다. 대신 아버지나 아버지 형제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액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우 아버지 임정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백호대살은 드러난 육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암장된 육친에도 해당된다. 그럼 뭐죠? 이 속에 드러난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지장간 속에도 봐야 되는 거예요. 육친관계를. 자, 그리고 여자의 경우 임술, 계의 경우 일수. 자, 임술, 계해. 자, 요거는 관이잖아요. 임술. 이거는 편관이죠. 요거는 겁재잖아요. 이런 경우 관성이 약하고 관성에 형충이 있으면 이혼하거나 남편이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남자가 이 일주인 경우는 자식이 장애하거나 전응할 소지가 있고, 자식이 단명하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할 소지가 많다. 계속 지금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술 정축 일주. 병술 정축. 자, 병술은 뭐죠? 화생토, 식신이죠. 그 다음에 정축은 이것도 식신이네요. 화생토. 자, 병술 정축 일주는 남자의 경우 할머니에게 문제가 있고, 여자의 경우 일주가 힘이 약하면 산액을 겪을 소지가 많은데, 식신은 뭐예요? 자식이니까 그렇죠. 자식. 소지가 많은데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다든지 사산을 하거나 자궁암에 걸리거나 심하면 아기를 낳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병술은 식신이기 때문에 뭐 자식과 관련된 일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진일주는 비견이죠. 비견인데 남녀 모두 부부이별, 암, 형제나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백호살은 조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있지 않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백호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상이 저지른 악업의 대가를 후손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맞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업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게 자기 후손들한테 나쁜 영향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백호살이 있나 봐요. 백호살은 조상이 저지른 악업의 대가를 후손이 받는다. 백호살은 본인보다 본인의 육친관계, 직계가족과 더 연관이 있다. 아까 처가적 관계 없다고 했고, 여자는 또 시가적과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사주는 원래 본인, 자신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신살 등은 본인 주변 사람과 더 연관된다. 이 흉살은 현실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기 이전에 전생에 또는 조상의 흉사 여부를 알아내고 유추하는데 응용되기도 한다. 결국 뭐다? 백호살은 조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인수가 백호대살이고 형살에 임하게 되면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혈광살을 당하거나 흉살을 당한다. 인수가 어머니니까 그러죠. 비경겁이 백호살이 뭐죠? 형제겠죠. 그러면 형제 자매 중에 횡사하는 형제가 있게 되는데, 경겁이 형충하고 관살이 왕하여도 형제 자매가 횡살을 당한다. 재성이 백호살에 있고 일주가 심하게 허약하다면 뭐죠? 처첩이 행사를 당하거나 자살을 하게 된다. 편제에 있으면 뭐죠? 편제가 뭐죠? 부친입니다. 부친. 육친관계상. 그런 경우에 편제에 있으면 부친의 혈광사가 유치된다. 피 흘리고 죽는다. 그 말인가요?
자, 사항관에 백호살이 있으면 할머니의 흉사가 있고, 왜 사항관이 할머니죠? 아버지가 편제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편제면 아버지를 낳은 사람 뭐예요? 식신이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항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이니까 할머니가 식상이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흉사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자식의 흉사가 있다. 사항관 식상이 뭐예요? 자식이기 때문이죠. 자식의 흉사가 있고 관살에 벽골살이 있으면은 임하고 주중에 상식이 식상이 태왕하면 자손 중에 행사가 있고 매부가 혈광사를 하게 된다. 뭐 지금은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죠. 혈광사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없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갑진일생이나 을미일생은 부친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자, 갑진, 을미 다 이게 지금 재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흉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쨌든 임종을 보기가 어렵고 또한 주중에 재성이 왕하든지 비견급이 왕하면 배우자가 음독이 있게 되니 주의해야 된다. 재성이 무지가 생기겠죠. 자, 임술, 개축 이때 일생 또는 수일생은 관성에 백호대살이 임하면 형액살 조심해라. 개축, 임술, 일생 여성이 형충을 만나고 주중에 관성이 미약할 경우 형축발 당하면 남편이 흉사를 당한다. 백호대살과 관계없이 흉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토일주가 심하게 허약하도 비명행사 확률이 높고 개축일생, 개사일생, 개미일생이 갑인시에 출생하여도 노상행사, 부상 등 사고가 생긴다. 개축이 갑인시에 태어나도 갑인시에 그 다음에 개사가 갑인시 개미가 갑인시 노상행사 길에서 죽는다는 거죠. 부상 등 사고가 생긴다.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걸 무조건 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무조건 이해도 못하고 암기하는 학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현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주가 이런 갑인시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재성이 쇠약하고 관살이 태양한 사주가 자식을 낳으면 생자후 철을 잃게 된다. 재성이 쇠약하면 뭐예요? 차가 쇠약하다는 거죠. 그 관살이 태양하다는 거죠. 관살이 뭐예요? 자식이죠.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여자이고 관살이 재성이기 때문에 관살이 태양하면 자식이 너무 드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천은 약한데 자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는 기운을 엄청 뺀 거예요. 설기당한 거죠. 그러면 자식은 비록 강할 수 있으나 여자가 힘이 들어서 기를 다 뺏겨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사주가 이렇게 된 경우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고 차를 잃게 될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차가 너무 기를 많이 쓴 거죠. 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또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런 경우는 못 견디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자 사주에 비견급이 태어난데 미약한 재성이 청춘을 만나면 시어머니 행사가 있게 된다. 여자 사주에 비견급이 많아요. 그럼 여자가 굉장히 드세죠. 그런데 미약한 재성이 여자 입장에서 자 처의 입장에서 남편은 뭐죠? 관이죠. 관을 생하는 건 뭐죠? 관을 낳은 것은 재성이죠. 그럼 시어머니가 재성이겠네요. 그러니까 미약한 재성이 형충을 만나면 그래서 재성이 형충을 만나면 재성이 깨지죠. 그럼 뭐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육친관계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은 왜 그런지를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백호살의 특징 보겠습니다. 백호살도 뭐다? 아까 내가 했던 게 양인살, 괴강살, 백호살 전부 뭐다? 힘이에요. 파워. 그렇죠? 파워.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자, 고집 세죠. 남한테 지배당하기 싫고, 그 다음에 인정 좋아하고, 추진력 있고, 배짱 있고, 독립적이고, 자유론적이고, 선택감 좋고, 명예지향적이고, 사고가 많다. 너무 자신만만해서 다치니까 사고 수술할 경우가 많다.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고집이 세다. 욱하는 성질이 있고, 때에 따라서 살기를 띠게 된다. 감정 표출을 꾸밈없이 바로 하는 편이지만 뒤끝이 없다. 담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본인 기질이 뚜렷하고 성정이 강하다. 자존심도 강해서 명예와 성취욕이 높다. 배짱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일에도 잘 주눅들지 않는다. 다 이런 게 힘이 강한 사람들 특징이겠죠. 이거는 다 추측이 될 거고요. 자, 육친 관계에서 백골사를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 비겁이 뭐죠? 비겁이면 형제겠죠. 형제 간의 불화, 이별, 질병, 사별. 그 다음에 비겁이 많은 뭐예요? 내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재산이 탕진되겠죠. 식상은 뭐예요? 자식이겠죠. 여성의 경우는 산액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식상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산액을 얻을 수 있다. 임신 중에 질병이라든가 사산, 저산 등의 출산 위험이 있고 또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모 또는 처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자의 경우는 신체가 허약해지거나 비만이 될 수 있다. 재성은 아버지 또는 아내의 문제가 되겠죠. 시어머니,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 되고 시댁의 문제가 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관성은 남편이겠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자식이게 되죠. 관이. 인성은 뭐죠? 어머니 또는 외가의 문제, 할아버지, 스승의 문제가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친에 다 이해관계를 하면 제가 앞에 육친편에서 다 찍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친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육친과 관련된 백골살의 영향력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겁은 뭐를 의미하고 형제, 식상은 자식, 그 다음 재성은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되고, 이제 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되고, 아버지가 편제잖아요. 그 시어머니, 여자 입장에서는 재성이 시어머니가 되고, 시댁의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관성은 남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식 문제도 된다. 여자에게는 남편, 남자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어머니, 그 다음에 외가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자, 그러면 백골살의 현대적 의미와 직업을 보면, 자, 백골살은 힘이 있다, 없다? 있다. 힘이 있으면 뭐다? 요즘 여자들한테는 잘 나간다. 자, 보면, 백호가 있는 사람은 활동적이다. 사회적인 성취욕이 높다. 성공을 추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사회생활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백호가 가진 강력한 에너지를 직업으로 사용하여 해소하면 흉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백호살 관련 직업은 백호의 물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피 또는 목숨을 다루는 직업, 사고가 나면 크게 나거나 용기가 필요한 직업,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팔인업, 강력한 에너지로 많은 사람을 움직이거나 주목받는 직업, 이런 것들이 있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자, 백호살은 호랑이 피. 여러분들 호랑이 기름 발라보셨나요? 중국 가면 호랑이 기름 팔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기름 팝니다. 그러면은 가려울 때라든가 목이 물릴 때 하면은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 자, 호랑이 피로 뭘 할 수 있는지. 자, 피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의사겠죠. 의료계, 수의사, 도살, 정육. 자, 안 좋게 흐르는 경우는 사람에 관한 병을 치료하는 의료계에 있거나 또는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하겠지만 이제 안 좋을 경우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피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살자. 도살과 정육업조에 근무할 수 있다.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건 뭐죠? 군인, 경찰, 법조, 정치, 법무교도, 종교, 명리, 무속 등 활인업도 여기에 속한다. 용기가 필요한 직업은 뭐예요? 스킨스쿠버, 등산가, 고층 빌딩 청소. 고층 빌딩 청소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하다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도 이것도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해안에서 23m 정도 들어가 봤는데 안에 들어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속에도 산 같은 게 있어요. 그 산 꼭대기 정도에서 밑에 내다보면 까맣거든요. 그리고 23m, 22m 그 1m 차이로 수온 변화가 심해요. 갑자기 차가워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기가 좀 필요한 거죠. 등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형 기계를 다루는 직업. 대중교통 운전기사, 대형 장비기사, 거대한 기계, 공장 장비. 뭐 이게? 다 나중에 이게 흉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직업보다 아나운서, 배우, 가수, 기자, 방송계 이것도 백호가 필요한 백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뭐 도화사라든가 뭐 이런 쪽 홍염살 뭐 이런 쪽에 인기와 관련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네요. 또는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필요하겠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직업 세공, 반도체, 미세공학, 전자공학, 원자력. 자,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백고대살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아해하네요. 자, 5번, 6번은 좀 약간 의아해합니다. 퀘스천 마크. 자, 백고살을 피해야 되는 직업 뭐죠? 백고살은 뭐예요? 피를 보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모든 짐승들을 물어 잡아 죽으면서 피를 보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는 축산업 하면 안 되겠죠. 동물들이 놀랄 것 같아요. 그 백호살 있는 사람을 보면 이 동물들이 놀래서 자빠지지 않을까. 애완동물 관련업도 하면 애완동물들이 끼갱끼갱 하겠죠. 애완동물들도 여러분들 뭐 기싸움 해보셨나요? 동물들 특히 개 보면 애완동물이 아니라도 뭐 보면은 진돗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를 보면 짖잖아요. 가서 여러분들 개하고 눈싸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개가 알아서 꼬리가 내리는 경우 있어요. 개들은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자기보다 강한지 안 강한지를. 그 다음에 애완동물 관련해서 유치원에서 피 볼 일 없죠. 어린이집 교사도 피 볼 일 없죠. 이런 경우 백호살 가진 사람이 가지면 얘 잘 돌볼까요? 얘 잘 못 돌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백호살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아무튼 백호살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살이다. 그러니까 안 좋게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호살은 또 직관의 본문 중에 독특한 내용이 뭐가 있었죠? 이거는 조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직계 가족만 보는 거예요. 처가쪽이라든가 시대쪽을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백호살은 전생에 업을 쌓은 경우에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역에다 보면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고 적악제하는 필요여왕이라 이런 말도 있죠. 또는 명심보감에 위선자는 천일보지 이복하고 위약자는 또는 불위선자는 천일보지 이화하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참고 삼아서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또 이게 백호살을 그런 의미로 공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신사를 써먹진 않더라도 한번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자는 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